빨갛게 번져가지고 200몇 개가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경매는 아니고 이제 공매로 나왔던 매물인데요. 공사비를 갚지 못하고 특히 임차인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권은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국도에 도로 근처 해갖고 막 큰 돌 해가지고 막 간판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제대로 보는 경매 채널의 재부경 TV에 김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경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좀 풀어주시려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전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교수님의 어떤 능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주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부천시에서 경매 지도를 제가 앱을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림이 장미꽃도 아니고 왜 있죠? 국화꽃처럼 빨갛게 번져가지고 한 점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몇 개가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경매는 아니고 이제 공매로 나왔던 매물인데요. 공사비를 갚지 못하고 또 PF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선수익권자들이 공매를 신청해가지고 그게 이런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돈 받겠다고 은행에서 절차를 진행한 건데 은행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이 유치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매에서 나오는 낙찰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치권. 유치권이 사실 이제 특수물권인데 사람도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데 좀 제가 부탁드린 건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유치권이란 일단 뭔가요? 일단 유치권이 사실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유튜브 채널에 유치권 하면 낭설처럼 이런 거 하면 큰 수익 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네네. 어느 정도는 좀 틀린 부분이어서 실제 경매 사건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네네. 같은 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까. 이 유치권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상가 임차인 있잖아요. 내가 시설비를 들였고 시설을 했는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유치권이라는 게 네.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유치권이 과연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질문 주신 사례는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네네. 성사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법적인 정의는 채권이 존재하고 내가 점유를 하고 있고 유가증권이나 물건이 나한테 있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되지 않는군요. 그렇죠. 특히 임차인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치권은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의 공사대금, 그 두 번째가 조금 난해한데 흔히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어려운데요? 어렵죠. 많이 어렵죠. 객관적으로 유익하게 만든다? 그렇죠. 네. 임차인이 주장할 때 내가 이만큼 건물의 가치를 올렸잖아. 이건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누가 봐도 이 건물의 가치는 임차인이 올렸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니까. 판례도 있는데요. 제가 네네. 판례를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네네네. 실질적으로 건물의 명도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뭐 신발장, 네. 다용도 공사, 네. 칸막이 철거비, 칸막이 공사비, 주방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군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간판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건물 외벽에 붙이는 간판 말고도 네. 예를 들면 일반 국도에 도로 근처 해갖고 막 큰 돌 해가지고 막 간판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기는 한데 지방 국도인데 손만둣국집이었습니다. 예. 근데 도로에서 접하고 있지 않은 땅,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맹지라고 하죠. 네네네. 맹지에서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었는데 네네. 이 도로에서 이 건물까지 가는 길이 현황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황상.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제 인정이 되는 곳은 아니었는데 네. 현황상 도로로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길이 닦아졌고 네네. 임차인이 그거를 거기서 수년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 허가를 요청을 하게 됐던 거죠. 어. 여기를 도로로 인정을 해달라.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도로에 허가권을 땄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맹지였던 땅이 그냥 말 그대로 대지가 되잖아요. 그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엄청 좋아진 거네요. 네. 그럴 때는 유익비를 인정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근데 이제 구분상가의 케이스에는 건물에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어갖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바닥이 정말 엉망이어서 네. 바닥 공사를 대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네. 아니면 침수 피해가 있는데 그건 진짜 대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소폭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외의 것들 특히 실내 인테리어는 네네.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생업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 이게 좀 뭔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법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유익비로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인테리어에 보석이 막 1억짜리가 막 박혀 있고 네. 뭐 작품이 막 2억짜리가 박혀 있고 그러면 가능할까요? 법으로? 이게 이제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동산이 형께서 네. 임대인의 입장에 드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실 거예요. 아 누가 그렇게 1억짜리 박으래? 그렇죠. 뛰어가라. 그렇죠. 또 더군다나 소상공인분들이 네네네. 임대차 거래를 하실 때 네.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를 임차인한테 주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상 유익비 부분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어렵네요. 아, 네. 확실하게 이해가게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경매가 낙찰이 되면 말소기준 권리 이유권은 전부 다 삭제가 되는데 유치권이 있으면 그거만큼은 삭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소멸이 되나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네네. 원래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접촉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계속 살아있는 권리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네네. 자기 목 돌려주세요. 그러고서 경매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네네네. 사실 이것도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유치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유치권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임의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매를 넣기 전에 일단 싸우는 거죠. 예. 내 돈 돌려줘. 안 줬잖아.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판결문을 취득을 해서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게 강제 경매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네. 임의경매로 접수가 됐을 때는 네네. 형식적 경매라고 좀 포괄이 됩니다. 네. 근데 강제 경매로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실질적 경매라고 명명이 돼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형식적 경매는 내 돈을 돌려줘라는 목적보다는 네네. 내 권리 때문에 싸우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유치권을 갖고 있다. 네. 네. 근데 실질적 경매는 정말 내 돈 때문에 싸우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 때문에 경매를 넣은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건 진짜 경매?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으로 인해서 신청한 임의경매일 때는 네네. 소멸이 됩니다. 근데 내가 소송을 먼저 걸어서 네. 강제경매로 신청이 됐을 때는 네.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보통 형식적 경매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이런 유치권 말고도 뭐 이제 가족 형제끼리 하는 재산 분할 싸움, 아. 그렇죠? 혹은 뭐 부부가 이혼을 해서 서로 반반 지분을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한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 금전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네네. 그 소유권을 갖고 그냥 싸우기 위한 경매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형식적 경매라고 명명이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산이 형한테 돈을 빌려서 네네. 제가 안 갚아서 네. 동산이 형이 저한테 경매를 거신다. 그럼 네네. 저때 소송 거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진행되는 경매는 이제 실질적 경매가 되는 거죠. 돈을 찾기 위한 경매니까. 그렇죠. 네. 돈을 찾기 위한 경매일 때는 네. 결국은 소멸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인 건 형식적이니까 네. 취소해줄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나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네.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문제를 틀어서 네. 부동산 경매 중에 이제 중복 경매라고 네. 보통 하나의 물건지에 여러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케이스를 보통 중복 경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자가 먼저 네네.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나중에 네네. 채권자, 보통 은행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근저당 같은 걸로 네. 채권자가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지금 두 건의 경매가 신청이 됐죠. 예예예. 일단 유치권자도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밑에는 이제 은행이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네. 은행도 임의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예예. 자,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또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을 때와 그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했을 때도 또 다른 케이스. 경우의 수가 또 많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예. 일단 사례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일단 첫 번째 유치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는 네네. 형식적 경매죠. 네네네.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 네네. 근데 지금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는 네네. 실질적 경매입니다. 그렇죠. 내 돈 돌려줘. 네. 네, 근저당으로 빌려줬던 내 대출금 돌려줘. 네. 라고 신청을 한 거니까. 네네. 자, 이렇게 신청됐을 경우에는 네네. 형식적 경매는 일단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지. 완전 끝나는 취하나 취소는 아니고요. 네. 일단 진행을 잠시 멈추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 경매를 먼저 진행을 시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네네네.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네. 치면 유치권자가 먼저 이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원래는 소멸될 수 있었던 유치권이었는데 네네. 채권자가 실질적 경매를 다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네. 유치권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 사실 이제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네. 안 하시는 게 맞죠. 잘 보고 들어가든지 네네. 안 하든지. 네. 제가 보통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네. 이것 때문에 많이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그 학생이 들을 때 입장에서는 그게 왜 중요해? 낙찰만 받으면 되지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참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은 다다음 달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소수정예로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밀리긴 밀리는데 신청하시면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들어왔을 때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정말 쉽게 설명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쉽게 얘기해 주시네요. 쪽집게 강의가 따로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상이시. 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볼까요? 네. 매매 대금이 원인인 유치권이에요. 네. 요거는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치권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직 입주도 못했는데 네. 경매가 들어가 버렸다. 어. 이런 경우가 사실상 있거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시겠지만 네네. 이거 역시도 답변 먼저 드리자면 성립이 안 됩니다. 어. 성립이 안 되는데 네. 유치권이 어렵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유치권은 4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타인의 재산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타인의 재산에 연관된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이 아직 변제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라 함은 예를 들면 언제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했으면 네네. 그 약정된 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아, 간접 점유는 또 뭐예요? 간접점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는 또 얘기하면 저희 또 한 편 더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점유에도 종류가 또 그렇죠. 있군요. 네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긴 한데 네네. 경매에 나오는 유치권들 있잖아요. 예, 예.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성립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네네. 어우, 틀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거 지으려고 예, 예.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직 건물의 형태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골조는 올라가요. 그렇죠. 뭐 철근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던 네네. 시행사 혹은 건설사가 네,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네.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예, 예. 아직 공사는 다 끝내지도 못했고 네, 돈도 네. 다 못 받았고 네네. 이러니까 분명히 자기 권리를 좀 주장을 하겠죠. 네네네. 이랬을 경우 네네. 이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네. 골조를 올리던 시행사의 유치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입장에서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네. 억울하죠. 아, 네, 그 네, 네. 집 짓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약속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네, 네. 땅이 또 딴 데 넘어가니까 네. 그 사람 사실 새로운 채권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가서 그 얘기해야죠. 나도 채권 있어, 너만 채권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긴 한데 네가 그 망한 사람하고 관계에서 네. 나는 이렇게 내 걸 찾았는데 네. 너는 네가 알아서 찾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못 찾는다?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몰랐는데. 네, 진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그 매매 대금하고 살짝 비슷한 거예요. 네. 그 매매 대금이 어찌 보면 네네. 부동산에 관련된 금액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네.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라고 인정해주질 않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토지가 경매로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 건물의 공사 비용은 토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수십억짜리든 수백억짜리 그 건물을 올리고 있었어도 네. 너는 유치권 인정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네. 타인의 물건, 물건에 관련된 채권 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네네.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네. 좀 파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우, 네, 별말씀. 우리 그 동산형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제 1인 가해를 받고 있는 거를 함께 쉐어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이 공부에 도움이 됐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